중고 SUV 시장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들. 지금 이 순간에도 딜러 매장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값이 떨어진 SUV 10대가 조용히 올라와 있습니다. 새 차였을 때 가격이 4만 5천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하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원래 가치의 80%, 많게는 90%가 사라진 겁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차들은 고철이 아닙니다. 손대야 할 고투성이인 프로젝트카도 아닙니다. 30만 마일을 달려도 끄떡없는 구동계를 가진 SUV들입니다. 정비사들은 이 차들을 다 압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이런 차들을 가족용으로 사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차를 사려면 무조건 RAV4나 CRV밖에 없는 줄 알고 비싸게 오른 그 차들을 따라가고 있죠. 저는 20년 넘게 차를 만져왔습니다. 무엇이 잘 고장 나는지, 무엇이 오래 버티는지, 그리고 어떤 차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6천 달러짜리 수리비 폭탄을 안겨주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10대 SUV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들 중에서도 기계적으로 가장 튼튼한 축에 들어갑니다. 시장이 그냥 이 차들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차들을 하나씩 순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제가 몇 년 동안 친구들과 가족에게 계속 추천해 온 차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모르는지 생각하면 솔직히 화가 날 정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톱1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3세대 2007년부터 2014년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3세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이 차가 새 차였을 당시 풀옵션 에스컬레이드는 7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만 마일 이하의 깔끔한 차량을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정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대략 80%에서 85% 정도 감가된 겁니다. 물론 캐딜락과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3세대 에스컬레이드는 겉으로만 보면 캐딜락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쉐보레 타오가 정장을 입은 차입니다. 엔진은 GM의 6.2리터 볼텍 V5, 초기에는 L92, 이후에는 L94가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자연 흡기 푸시로드 PR입니다. 터보도 없고 슈퍼차저도 없고 고장나면 복잡해지는 과한 가변 밸브 시스템도 없습니다. GM은 이 스몰 블록 계열 구조를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검증된 파워트레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맞물린 6단 자동 변속기 612 8시도 GM이 트럭과 상용차에 사용했던 튼튼한 변속기입니다. 오일만 제때 갈아주면 이 변속기는 차체보다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졌을까요? 배지에 캐딜락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급차라고 하면 바로 비싼 수리비를 떠올립니다. 물론 magnetic ride control, 쇼크 업소버 같은 전자식 편의 장비는 하나 교체하는데 400달러에서 50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핵심인 엔진, 변속기 프레임은 전부 트럭 부품입니다. 싸고 구하기 쉽고 오래 버틴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부품들이죠. 만약 이 차를 보러 간다면 가장 먼저 magnetic ride control 쇼크 업소버를 확인하세요. 승차감이 지나치게 출렁이거나 쇼크에서 오일이 새는 흔적이 보인다면 4개 모두 교체하는데 200달러에서 1,600달러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GM 트럭 정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15만 마일쯤에서 워터펌프 정도입니다. 톱2 GMC 유콘 3세대 2007년부터 2014년 9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3세대 GMC 유콘입니다. 쉽게 말해 에스컬레이드의 쌍둥이 형제인데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이 빠진 차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GMT 기르드메커 플랫폼, 같은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트림에는 5.3리터 볼텍 V8 엔진이 들어갑니다. 5.3 볼텍은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엔진 중에서도 손꼽히게 튼튼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으로 35만 마일 이상을 달린 택시, 경찰차, 작업용 트럭이 많습니다. 심지어 오일 교환과 연료 펌프 정도만 하면서 버틴 사례도 흔합니다.
새 차였을 때 풀옵션 6혼 데날리는 약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010년에서 2012년식 6혼 5,300 엔진의 10만 마일 정도 탄 차량을 트림과 상태에 따라 9천 달러에서 1만 4천 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기본형 SL이나 SLT는 더 저렴합니다. 10년 된 시빅 가격으로 BR 엔진, 3열 좌석, 제대로 된 견인 능력을 갖춘 풀사이즈 SUV를 사는 셈입니다. 5원 차함 엔진에는 알려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GM은 연비를 아끼기 위해 Active Fuel Management, 줄여서 AFM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8기통 중 3기통을 끄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AFM 리프터가 고장 날 수 있고 그러면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결국 실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는 약 2,500달러 정도입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볼 때는 오일에 금속 가루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공회전할 때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엔진이 조용하고 오일이 깨끗하다면 대체로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AFM 삭제 키트는 장착까지 약 800달러 정도이고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없애줍니다. 그 외에는 부품 공유의 장점이 아주 큰 차입니다. 실버라도와 타오와 많은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품값이 매우 저렴하고 미국의 웬만한 정비소는 이 차를 다룰 줄 압니다. 브레이크 전체 작업은 약 350달러, 워터펌프는 약 400달러 수준입니다. 고급차에 가까운 공간과 성능을 얻으면서도 고급차 수리비를 내지 않는 겁니다. 터프스런 인피니티 QX9와 슈규 1세대 2004년부터 2010년 8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1세대 인피니티 QX56입니다. 여기서부터 감가상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QX5 슈규의 신차 가격은 연식과 옵션에 따라 5만 2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만 마일 정도 탄 1세대 모델을 5천 달러에서 9천 달러 정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죽 인테리어, V열 엔진, 진짜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가진 풀사이즈 럭셔리 SUV가 거의 90% 가까이 강가된 겁니다. 엔진룸에는 닛산의 5.26리터 VK59D 풀메턴 엔진이 들어갑니다. 출력은 약 3개 빌로브 마력에서 420마력입니다. 자연 흡기 방식의 알루미늄 블록 VAT이고 더블 오버헤드 캠 구조의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VK6D는 닛산 타이탄과 닛산 아르마데도 들어간 엔진이며 관리만 제대로 하면 상당히 튼튼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타이탄 오너들 사이에서는 큰 엔진 수리 없이 20만 마일 이상을 넘긴 사례가 많습니다. 1세대 QX56은 사실상 닛산 아르마다가 고급 마감 교육을 받고 나온 차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플랫폼, 같은 구동계, 하지만 인피니티 가죽, 우드 트림, 추가 방음이 들어갑니다. 새 차였을 때는 렉서스 LX와 비교될 만한 고급감을 주었던 차를 지금은 중고 코롤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VK5CJTE의 배기 매니폴드는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냉간 시동 때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리비는 정비소에 따라 약 60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입니다. 라디에이터와 변속기 쿨러 라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초기 모델은 순정 플라스틱 피팅이 오래되면서 깨지기 쉽고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전체 점검에 100달러 정도 쓰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이 차는 아주 단순한 자연흡기 V8 SUV입니다. 터보도 없고 하이브리드 복잡함도 없습니다. 큰 엔진, 전통적인 자동 변속기,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이 전부입니다. 톱4 혼다 파일럿 2세대 2009년부터 2015년 7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2세대 혼다 파일럿입니다. 2년 전 한 고객이 2011년식 파일럿 EX를 타고 왔습니다. 중고로 8,500달러에 샀고 주행거리는 13만 2천 마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문제를 떠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 점검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변속기 오일도 깨끗했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누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타다가 1만 마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2세대 파일럿에는 혼다의 J35 3.5리터 VV6 엔진이 들어갑니다. 혼다 엔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J 시리즈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쉽게 말해 혼다식 바퀴벌레입니다. 잘 죽지 않습니다. 이 엔진 계열은 오디세이, 리지라인, 어코드 V6, 아큐라 TL과 MDX에도 들어갔습니다. 혼다는 이 엔진을 15년 넘게 다듬었고 결국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기통 엔진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연흡기 방식이고 타이밍 벨트를 사용합니다. 타이밍 벨트는 약 10만 5천 마일마다 교체해야 하며 워터펌프까지 포함하면 약 70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 듭니다. 여기에 맞물린 5단 자동 변속기는 이전 세대에 문제 많던 변속기를 혼다가 상당히 개선한 버전입니다. 이 2세대 파일럿은 이 5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1세대에서 알려진 문제 대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변속기 오일을 3만에서 4만 마일마다 교체해주면 이 변속기는 20만 마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SUV가 새 차였을 때 풀옵션 투어링 모델은 약 4만 2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012년식 파일럿 EXL 4륜구동 9만 마일 차량을 8천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휴가 한 번 다녀오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혼다가 설계한 3열 가족용 SUV를 사는 셈입니다. 이 차들이 저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긴 게 가전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30만 마일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 가전제품이라면 똑똑한 구매자들이 바로 그런 걸 찾아야 합니다. 탑5 토요타 하이랜더 2세대 2008년부터 2013년 6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2세대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저는 하이랜더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시장이 아직도 이 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세대 하이랜더에는 3.5리터 2GR FE V6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 계열은 렉서스 RX 350, 렉서스 ES 350, 캠리 V6, 아발론에도 사용됐습니다. 토요타가 만든 V6 엔진 중에서도 가장 검증된 엔진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 체인 방식이고 자연흡기이며 이 초기 모델들에는 직분사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만 해도 30만 마일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2010년식 하이랜더 리미티드 V6는 새 차였을 때 약 3만 8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차량에 11만 마일 정도 탄 차가 8천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에 팔립니다. 렉서스와 사실상 기계적으로 가까운 V6 엔진을 가진 토요타가 75%에서 80% 정도 감가된 겁니다. 2008년부터 2010년 모델의 5단 자동 변속기는 단순하고 믿을 만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매우 견고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오일만 제때 갈아주면 오래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만 마일을 넘긴 하이랜더 4대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비싼 수리는 900달러짜리 스티어링 랙 교체였습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렉서스 RX 같은 경험을 원하지만 렉서스 가격은 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말해서 2세대 하이랜더 리미티드와 같은 연식의 RX 350을 연달아 타보세요. 승차감과 정숙성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이랜더는 공간이 더 넓고 3열도 있으며 중고 시장에서는 5,000달러에서 8,000달러 더 저렴합니다. 이런 감가상각은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선물입니다. 탑6 아큐라 MDX 2세대 2007년부터 2013년 5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2세대 아큐라 MDX입니다. 혼다의 럭셔리 브랜드가 2000년대 후반에 만든 최고의 3열 SUV 중 하나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2세대 MDX의 신차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4만 3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2010년식 MDX 테크놀로지 패키지 10만 마일 차량을 7천 달러에서 1만 1천 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혼다의 전설적인 3.7리터 J3 A1 V6 엔진을 가진 차량이 80% 이상 감가된 겁니다. J3은 300마력을 내고 5단 자동 변속기와 아큐라의 슈퍼 핸들링 all-wheel drive 시스템과 결합됩니다. SH A-Road D 시스템은
코너링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뒤쪽 개별 바퀴에 능동적으로 토크를 분배합니다. 지금 봐도 꽤 인상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혼다와 아큐라에서 이미 검증된 J 시리즈 엔진이 있습니다. 고급 SUV 치고 유지비도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리파이어 페일은 MDX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유지비도 럭셔리 SUV 세그먼트 평균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10만 5천 마일에 해야 하는 타이밍 벨트 교체는 워터펌프 포함 약 800달러에서 1,000원 정도인데 솔직히 말해 이 차에서 예정된 가장 큰 지출은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오일, 브레이크, 타이어입니다. 이 차들이 저렴한 이유는 순전히 브랜드 인식 때문입니다. 아큐라는 시장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렉서스나 BMW처럼 높은 중고가를 유지할 만큼 화려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혼다의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졌고 신뢰성 면에서는 둘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바로 이 애매한 위치가 금광입니다. 톱7 닛산 아르마다 1세대 2004년부터 2015년 4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1세대 닛산 아르마다입니다. 이 차는 인피니티 QX56과 같은 원전 6리터 VK96DE V8 엔진을 사용하지만 신차였을 때부터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은 없었습니다. 1세대 아르마다의 신차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약 38,000달러에서 48,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012년식 아르마다 플래티넘 10만 마일 차량을 7,000달러에서 1만 1,000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기본형 SV나 SL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르마다는 진짜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 차는 진짜 바디온 프레임 풀사이즈 SUV입니다. 9,000파운드 이상을 견인할 수 있고 8명이 탈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계속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닛산은 1세대 아르마다를 무려 11년 동안 거의 큰 변화 없이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일입니다. 플랫폼이 충분히 다듬어졌고 부품이 많으며 흔한 문제들은 이미 수없이 기록되고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진짜 튼튼한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르마다는 생각 있는 사람이 고르는 타오의 대안입니다. 조금 덜 흔하기 때문에 중고 가격은 더 낮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과 변속기 오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이 구동계는 25만 마일을 훨씬 넘길 수 있습니다. 같은 바디온 프레임 기반 구조는 해외 시장에 닛산 페트롤과도 연결되며 이 차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군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세대 아르마다를 볼 때는 뒤쪽 엑셀C를 확인하세요. 일부 초기 모델은 12만 마일쯤에서 천천히 누유가 생깁니다. 실 자체는 2와수 달러 정도이고 공임은 약 200달러입니다. 뒤쪽에 기어 오일이 고여 있으면 겁이 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싸고 간단한 술입니다. 토펠 쉐보레 타호 3세대 2007년부터 2014년 3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3세대 쉐보레 타호입니다. 9위의 유콘이 조용한 전문가라면 타호는 진짜 일꾼입니다. 같은 GMT900 플랫폼, 같은 5.3리터 후보텍 위알, 같은 전설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장과 광고에 수만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2년식 타오 LT 사륜 구동은 새 차였을 때 약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채에 11만 마일 정도 탄 차량이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LS나 기본 LT 트림은 더 저렴합니다. 저는 13만 마일 탄 2009년식 타오가 8,000달러에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평범한 산악자전거 가격으로 위협을 사멸, 사륜 구동 풀사이즈 SUV를 사는 셈입니다. 유콘에서 언급한 ARFM 리프터 문제는 여기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차에 들어간 5.3리터 볼테츠는 세상에서 가장 작업하기 쉬운 V8 엔진 중 하나입니다. 푸시로드 구조라서 오버헤드 캠이 없고 캠 쪽에 복잡한 가변 시스템도 없으며 엔진룸에는 실제로 손을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독립 정비소든 이 엔진은 눈 감고도 정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차들에 들어간 사이럴 6싱2와 이후의 6180 변속기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모델의 4단 자동 변속기는 거의 파괴 불가능에 가깝고
2009년 이후 들어간 6단 자동 변속기는 강하고 부드러우며 이미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5만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만 갈아주면 충분한 보험이 됩니다. 경찰서와 정부 기관들이 이 타호를 수천 대씩 구매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시동이 걸리고 거칠게 굴려도 버티고 계속 움직이는 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타오는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들이 중고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탑9 렉서스 GX 470 2003년부터 2009년 2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렉서스 GX 4070입니다. 진짜 자동차 애호가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바로 그 차입니다. GX 4070은 렉서스 배지를 단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입니다. 플랫폼과 구동계를 공유한다는 뜻이고 결국 토요타의 진짜 오프로드 엔지니어링을 렉서스 특유의 고급 가죽 인테리어와 제작 품질로 감싼 차라는 뜻입니다. 엔진은 토요타의 4.7리터 TUZ FE V8입니다. 랜드크루저 100 시리즈와 1세대 세쿼이에도 들어간 주철 블록과 알루미늄 헤드를 가진 바로 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단순히 신뢰성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전설입니다. TUZ FE는 1998년부터 전 세계 토요타 트럭과 SUV에 사용됐고 수명 면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산악, 지형, 정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수십만 마일을 버티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GX470이 새 차였을 때 가격은 약 4만 8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005년에서 2007년씩 14만에서 16만 마일 정도 탄 차량을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정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가가 커 보이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TUZRF에서 14만 마일은 이제 겨우 중년에 들어선 정도입니다. 이 엔진은 엔진 오일 교환과 타이밍 벨트 정비만 제대로 하면 40만 마일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타이밍 벨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이게 가장 큰 정비 항목입니다. 9만 마일마다 교체해야 하며 워터펌프까지 포함하면 약 9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 듭니다. 싸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오너가 이미 해놓았다면 앞으로 9만 마일 동안은 사실상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 SUV를 보는 겁니다. 잠금식 센터 디퍼런셜이 있는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은 럭셔리 SUV에 들어간 오프로드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축에 속합니다. 뒤쪽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점검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약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로 일반 코일 스프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예고 없이 대륙을 가로질러야 할 SUV 한 대를 고르라면 저는 이 차를 고르겠습니다. GX470은 중요한 부분마다 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가격은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애호가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상태 좋은 차량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할 때 사는 게 좋습니다. 탑셈 토요타 세코야 1세대 2001년부터 2007년, 마지막 1위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1세대 토요타 세코야입니다. 이 차는 제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SUV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입니다. 오래됐고 크고 기름을 마치 대회 준비하듯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타봅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아무도 이 차를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정말 자주 받습니다. 1세대 세코이아는 1세대 툰드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렉서스 GX 470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4.7리터 TUZ FE Fuel 엔진을 사용합니다. 같은 엔진, 같은 전설적인 신뢰성입니다. EUZ는 주철 블록의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는 그 8이고 토요타가 공장에서부터 지나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 엔진입니다. 블록에는 여유 있는 재료가 들어갔고 출력은 보수적으로 설정됐으며 엔지니어링 마진도 넉넉합니다. 토요타는 일부러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지 않고 내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엔진은 30만, 40만, 일부 기록된 사례에서는 50만 마일 이상도 달렸습니다. 1세대 세코이아가 새 차였을 때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약 3만 5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였습니다. 2001년식 SR5는 약 3만 4천 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3년에서 2006년씩 15만에서 18만 마일 정도 탄 깔끔한 차량을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구동계를 가진 SUV가 85%에서 90% 감가된 겁니다. 낮은 주행거리의 수집용급 차량은 1만 5천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상용으로 좋은 가격대는 아직도 확실히 한 자릿수 1,000달러대에 있습니다. TUZ와 맞물리는 5단 자동 변속기는 토요타 AWA 쉘 52 피고, 이건 역시 매우 튼튼합니다. 6만 마일마다 오일만 갈아주면 이 변속기는 차의 수명 동안 부드럽게 변속해줍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차들에선 30만 마일을 넘긴 순정 변속기를 직접 봤습니다. 만약 이 차를 보러 간다면 제 점검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프레임 록을 확인하세요. 이 시기의 토요타 트럭들은 특히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지역에서 프레임 부식 문제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타코마와 툰드라에 대해 프레임 교체 프로그램까지 제공했습니다. 남부나 남서부 지역 차량이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북동부 지역 차량이라면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들고 반드시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프레임이 벗겨져 떨어지거나 구멍이 있다면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1세대 세코이아에서 튼튼한 프레임은 앞으로 20만 마일을 더 달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둘째, 타이밍 벨트 정비 이력을 확인하세요. 교체 이력이 없고 차량이 9만 마일을 넘었다면 가격에서 1,000달러를 깎고 바로 작업하세요. 워터펌프, 아이들러 풀리, 벨트까지 포함하면 좋은 독립정비소에서 약 9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 듭니다. DUZF에서 가장 중요한 정비 항목입니다. 놓치면 치명적인 엔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때 하면 엔진은 거의 영원히 갑니다. 셋째, 하부 볼 조인트를 확인하세요. 1세대 세코이아에서 알려진 소모성 약점입니다. 13만에서 16만 마일쯤에 유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수리비는 약 4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차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운전 중 앞쪽에서 느슨한 느낌이 있다면 가격 협상에 활용하세요. 넷째, 에어컨을 테스트하세요. 1세대 세코이아는 뒷좌석 에어컨이 있는 듀얼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뒤쪽 라인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 충전과 누수 점검은 대부분의 정비소에서 약 150달러 정도입니다. 이 SUV를 누가 사야 할까요? 8명이 탈 수 있고 6,500파운드를 견인할 수 있는 풀사이즈 3열 차량이 필요하다면 이 차는 중고차 시장 전체에서 가장 좋은 가치 중 하나입니다. 차량을 오래 보유할 생각이고 얻는 것에 비해 총소유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1세대 세코이아는 거의 이기기 어렵습니다. 랜드크루저 가격을 내지 않고 진짜 토요타 트럭 신뢰성을 원한다면 바로 이 차가 답입니다. 랜드크루저 100 시리즈는 같은 엔진과 비슷한 플랫폼을 쓰지만 배지와 마니아층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2배에서 3배 더 비쌉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차는 좋은 날에도 갤런당 14에서 16마일 정도입니다. 도심용으로 작은 차가 필요하다면 이 차는 길이가 거의 204인치입니다. 그리고 20년 된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이 불편하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터보 4기통과 CVT가 들어간 5년 된 차보다 2UZ가 들어간 20년 된 토요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최종 정리와 결론, 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SUV는 원래 가치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시장은 이 차들의 나이, 주행거리, 브랜드 이미지만 보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틀렸습니다. 이 10대 SUV는 공장에서부터 여유 있게 설계된 구동계, 단순한 정비 구조, 그리고 수십만 마일에 걸쳐 증명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텍 V8 엔진을 가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쉐보레 유콘, VKR 196 미나우 엔진을 가진 인피니티 QX56과 닛산 아르마다, 전설적인 J 시리즈 V6 엔진을 가진 아큐라 MDX와 혼다 파일럿, 렉서스 RX와 같은 계열의 엔진을 가진 토요타 하이랜더, 랜드크루저, DNA를 가진 렉서스 GX, 시로 서빙, 그리고 지금 중고 SUV 시장 전체에서 최고의 가치일지도 모르는 1세대 토요타 세코이아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당신은 1만 5천 달러 이하로 살 수 있으면서도 2배 가격의 차량들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는
SUV 10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영업사원이 반짝거리는 3년 된 리스 반납 차량, 터보 엔진, 그리고 고장날 날만 기다리는 자비 8개의 전자 모듈을 가진 차를 권한다면 이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솔직한 자동차 시장 이야기가 중고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딜러들이 묻어두고 싶어 했던 기계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착오를 위해 더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 자동차 보석도 곧 공개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전 운전하시고 차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차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